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잡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시네요. 괜히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오늘 기쁜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네,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한 주 화이팅하자고 하시면 또 그렇죠. 제가 힘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요일에는 항상 그 월요병이란 게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거 잊어버리세요. 아, 그래요? 월요병이 어디 있습니까? 월요일 힘차고 늘 밝고 새롭게 네네. 어제보다 낫겠지. 아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오늘 버스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 그 기사님과 함께 들으실 텐데요. 오늘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국회가 대정부 질문에 돌입합니다. 쟁점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 추석이 이제 네.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다음 주에요. 네, 맞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에 돌입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정치 분야를 다루고 둘째 날인 내일은 외교 통일 안보, 그리고 셋째 날은 경제, 마지막 날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순으로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네. 이제 바로 또 이어서 추석 연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뤄지는 주제, 각 당의 입장 등 다양한 것들이 명절 밥상머리에 그대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여야 간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정 갈등 사태나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한 의혹, 금투세나 연금개혁,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지금 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계엄설 네. 등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 날에 또 민주당이 이 지역화폐법 25만 원씩 지원하는데 지역화폐로 주자 바로 이 법인데요. 이 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면서요? 네, 민주당이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에 오늘 12일에 이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해서 네.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법안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지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12일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9월 26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날짜에 안건을 상정하는 건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적절치도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할 수 있는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도돌이표 같은 또 필리버스터 종결. 이제는 국회가 좀 합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갈등. 이제 의사협회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에 조건을 달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야, 의, 정까지 해서 다 네. 같이 이 갈등 국면을 타개해보자 하고 협의체를 국민의힘이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추석 연휴 전에 1차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YTN과의 통화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직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지금 내년도인 2025년,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네. 그 다음에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를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는 이 협의체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역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수능 벌써 돌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수능, 의대 수능은요. 태어나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요? 와. 지금 2025년 내년 정원 지금 뽑아 가야 되는데 이거를 백지화하자. 이거는 좀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네요. 내년도 의대 정원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입장 내놨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의협의 참여 조건에 대해서 논의가 네.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실은 밝히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어제자 통화인데 당장 내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네. 2025학년도 수시원서 접수인데 그거 보세요.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여야정이 만나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야 우리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면서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고요. 네. 일단 조금 그래도 문을 열어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2025년도는 안 되지만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 조금 좀 완화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수시 원서 접수하는데 의대 정원을 이걸 어떻게 백지화하라. 이거는 국민들한테 한 약속이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부족한 응급 의료 인력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에서 군의관을 파견했는데 또 일부 군의관들이 근무를 거부하기도 했다면서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응급 환자들에 대한 진료에 좀 부담이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료 책임 부담 등으로 군의관들이 응급실 파견 근무를 꺼리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해서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게 또 논란이 되자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 과정에서 잘못 나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국방부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파견 인력의 과실에 의해서 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도 의료기관에서 자기부담금 2천만 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군의관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 병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또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해결돼야 될 텐데 또 뉴스 나오면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 이후에 처음으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신임 최고위원들과 같이 평산마을을 방문했는데 한 4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하고 평산 책방도 방문했습니다. 예. 이 비공개 회동 때 두 사람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고리로 검찰 수사에 대한 대화를 상당 부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정부의 작태가 정치적, 법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수단이라고까지 비판을 했고요. 예. 문 전 대통령은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두 사람이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자초했는데 이들의 방탄 동맹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야권의 정치 세력화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긴 꼼수 회동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한 배에 오른 모습 5월 동주 고사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 모습이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한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정치적 도피를 멈추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서야 한다라고도 했네요. 그래요. 하여튼 이번 정권에는 수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번 주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은 아닌 건데 어떤 맞습니다. 사건입니까? 서울고법 형사 5부가 오는 12일에 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결과 선고를 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인데 예. 이 권오수 전 회장이 지난 2009년에서 2012년에 주가 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서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아무래도 권오수 전 회장의 선고 내용보다 김건희 여사가 공모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더 많은 그렇죠. 상태인데요. 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이 된 것은 인정을 했는데 네.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모 씨에게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검찰이 2심에서 이 전주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 형을 구형을 했기 때문인데 오. 만약에 2심에서 이 방조 혐의가 손 씨에게 인정이 되면 네. 김 여사 수사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법조계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요. 방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이네요. 네. 기대가 아니라 이게 기대하는 게 건 좀 아니라 그렇지만 항소심 네네. 선고를 저희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를 권고했는데요. 입장까지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수심위는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이 사건 맡은 검찰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놨습니다. 네. 이원석 총장도 수심위 결정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이 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만간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방 공여자인 최지영 목사는 반쪽짜리 수심위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민주당도 막장 면죄부 쇼다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건희 여사가 또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이 명품 가방의 행방을 두고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었는데 그렇죠. 김 여사가 이 가방을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권한을 행사할 의사가 없고 국가 소유로 귀속함이 상당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가방을 돌려받게 되면 또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요, 변호사님은 규칙. 아시겠지만 그렇죠. 뭐 규칙이 있겠죠. 네, 예. 이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가 있는데 만약 불기소 처분된 압수물이더라도 중요한 증거 가치가 있으면 검찰 항고나 재정 신청 절차 끝난 후에 이 환부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 목사 측에서 지금 항고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기 때문에 가방 처분이 바로 되지는 않고 다소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방이 뭔지 참 이렇게 뉴스까지 해드려야 되네요. 오늘 영민한 뉴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